모신 우리 게스트 분들과 뭐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정말 흥미로운 토픽으로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아쉽지만 주어진 시간에 저희들 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 우리 그 패널 그 주제가 그 토커노믹스 on NPU Beyond on Sovereign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이 토커노믹스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경한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썬킴 대표님 우선 토커노믹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를 저한테. 이제 뭐 우리가 그 토커노믹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AI 시대 때 가장 중요한 메저가 토큰을 얼마나 쓰냐, 얼마나 생산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뭐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코노믹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코노믹스는 뭡니까? 돈을 재화를 많이 만들어서 이 돈을 많이 돌려야 그게 성공하는 이코노미잖아요. 토커노믹스가 똑같습니다. 이 AI로 양질의 토큰을 싸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돌려야 되는데, 길게 말해도 돼요? 길게 말해도 되나요? 네,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토커노믹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토큰을 우리가 써야겠다는 열망이 필요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챗GPT 유료 사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죠. 우리는 막 쓰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좋고요. 그게 된다면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서비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IT 시대에는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모든 국민이 쓰는 서비스가 있듯이 우리가 만든 AI 중심의 모든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 그런 다음에 이 서비스가 이 AI LLM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능이 뛰어난 그 LLM이 필요한데, 우리 뭐 LG에서 훌륭한 모델, 그리고 업스테이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 보통은 LLM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오늘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밑에 있는 NPU 칩이에요. 왜냐하면 모델들이 싸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토커노믹스를 이룰 수 있고, 우리 의원님 오늘 계시니까 딱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이게 4개가 그냥 있다고 돌아가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탁 튕겨줘서 얘를 확 돌리기만 하면 돌아가는데, 이건 아마 처음에 정부나 공공에서 이 토커노믹스를 돌릴 수 있는 좀 마중물을 부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AI 시대 때 앞으로 우리가 돈을, 재화를 얼마나 만드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토큰을 얼마나 만들고 얼마나 생성 잘 하느냐가 정말 저 위에 있는 선진국이 되느냐, AI를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면 뒤처지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커노믹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토커노믹스를 한번 이 칩과 함께 꼭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 그 이무용 원장님, 뭐 제가 원장님 뵈면 언제나 묻는 게 AI가 지금 얼마나 정말 고도화되고 있는지 제가 언제나 여쭈어보고, 또 동시에 AI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확산될 건지. 근데 그게 정말 요즘은 클라우드 코드도 예를 들었지만 정말 더 이제 가시화되는 것 같고, 그럴수록 또 특히 LGI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나 여러 그런 관점에서 그런 뭐 어떻게 이거를 사업화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 좀 어떤 좀 생각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백준호 대표님이랑 가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저희 뭐 M모사에 이게 투자도 거절을 하셨는데 아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AI가 진짜 잘 될 것 같나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 NPU가 잘 사업이 될 것 같냐 이런 걱정도 의외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거는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그 이유가 이제 AI가 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앞에서 이제 김성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왜 챗GPT든 뭐 이런 서비스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냐. AI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또 믿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AI가 우리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해줄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하기 어려운 뭐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사이언스 쪽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들 뭐 혹은 아니면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뭐 사람 입장에서 좀 쉬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다 하기가 좀 버거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AI 뭐 사실 컴퓨터 시스템인데 AI가 그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수요는 너무너무 차고 넘쳤다. 근데 사실 AI 기술이 아직은 좀 발전을 못했었는데 그게 뭐 LLM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딥러닝 뭐 고도화도 되고 특히 컴퓨팅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뭐 저희가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게 앞으로 이게 더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불보듯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이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습을 할 때 NPU, GPU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 학습을 해서 AI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용을 하려고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들에 AI들이 잘 활용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뭐 단순하게 AI 서비스 뭐 이런 레벨을 떠나서 뭐 전 국민이 AI를 다 활용하게 될 거고 뭐 그게 개인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국가의 경쟁력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AI가 활용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많아질 거다. 그러면 그거를 AI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가장 지금 버틀넥이 하드웨어 인프라입니다. 하드웨어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뭐 GPU, NPU, 특히 이제 우리 퓨리오사가 하고 있는 NPU 같은 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앞으로 계속 이게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기술 발전도 하고 우리가 AI도 더 잘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사이클은 점점 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우리 그리고 그 의원님 지금 우리 UN 우리 글로벌 AI 허브 유치 소식으로 정말 온 국민이 정말 기뻐하고 또 정말 뜻깊은 일인데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런 허브의 국가의 위치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이 경제적인 NPU로 이런 풀스택을 효율적으로 잘 구현하는 이런 글로벌한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우리가 이런 허브 역할을 하는 관점에서 또 같은 또 좀 의미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내용이 좀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원장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AI를 도대체 어디다 쓰냐? 지금은 AI가 있든 없든 뭔가 우리 살아가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일하는 것도 좀 잘할 수 있고 뭐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쓰는 거는 아직까지 완전한 체감은 못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텔리전스는 사실 휴먼 온리 인텔리전스 시스템밖에 없었죠. 그래서 각 개인의 인텔리전스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인류가 어떤 사회나 산업이나 뭐 문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생산하는 기반은 휴먼 온리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AI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돈뿐만이 아니고 한 20-30년 이상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게 한국과 뭐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이 교육 시스템과 과학기술력들이 결합돼서 굉장히 장기적인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시스템에 기반을 해서 우리는 국방의 격차, 산업의 격차, 여러 가지 격차를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만드는데 워낙 많은 비용과 안정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세계 한 30-40억 명 정도는 그러니까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전혀 체계적인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환경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의사들 같은 경우에 그 한국도 의사가 모자란다고 뭐 막 의료 대란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학기술 혹은 뭐 다른 응용 분야에서도 휴먼 인텔리전스가 모자라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잘 구성된 나라에서 AI가 더 잘 쓰이기보다 혹은 사람이 하는 일들을 AI가 해서 더 나은 뭔가 발견을 하는 것보다 지금 극심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불평등성 그리고 갭에서 수요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로 의료인공지능이 전 서울대나 병원이나 아산병원에 얼마나 필요 있을까 물어보면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발도상국 케냐나 아니면 수단 이런 나라들로 보면 이 의료인공지능들이 가진 기술력들 현재 기술력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 거기 있는 뭐 의사들 혹은 간호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AI 결합을 하면 간호사 쌤들은 의사에 준한 클리니컬 카파시티를 만들어내고 의사들은 전문의에 준한 클리니컬 카파시티를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의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사회 전 모든 영역들이 이 휴먼 인텔리전스에 대한 갭이 극심합니다. 그때 저는 이 AI라는 게 전 세계의 주요 인텔리전스 갭을 메우고 그걸 스케일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진 안이 AI 기본 사회라는 안을 만들었던 게 결국 AI를 퍼블릭 인텔리전스 공공지능의 형태로 만들어서 일종의 저희가 뭐 쓸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가능하게 접근 가능한 인텔리전스가 되면 그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우리가 가진 교육 시스템, 금융 시스템, 뭐 의료 시스템, 뭐 복지 이 모든 사회 영역에서도 스케일업 될 뿐만 아니고 수많은 뭐 스타트업 생태계 혹은 뭐 작은 이제 개인들, 청년들이 인텔리전스에 기반을 해서 새로운 새 산업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규모로 보면 여기 개발자고 회사들이니까 시장 규모로 보면 의료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빼고 개발도상국의 미충족 의료 시장만 2경 정도 예측이 됩니다. 2032년도에 경에 2경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2경이 안 와닿잖아요. 조가 2만 개. 근데 여기가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의사들은 수출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의료 시스템 자체는 수출입이 안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AI가 아까 궁극적인 질문 어디다 쓰일까라고 하면 전 세계 인텔리전스 인프라를 바꾸는데 쓰이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나 시장성들은 사실 우리가 아직 헤아릴 수 없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인프라 형태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곳에서 레퍼런스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수요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걸 매개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유엔과 같은 곳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유엔과 같은 곳을 어떤 회원국, 그러니까 국가가 스폰서해서 끌어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국가가 이제 2025년 이제 26년이니까 앞으로 5년에서 15년 사이에 AI 전환 과정 중에서 전 세계적인 표준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 AI 글로벌 AI 허브라는 곳이 유엔에 있는 6개 주요 기구들 연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3개 기구들이 이미 또 웨이팅 리스트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엔 역사상 이 주요 기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대체를 꾸린 적도 별로 없었고 그게 한국 같은 국가,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 같은 국가가 그걸 리드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AI 같은 전 세계에서 거버넌스를 지고자 하는 이제 핵심적인 영역에서 한국이 나서서 이렇게 했다는 것들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데 제네바나 뉴욕에서는 이제 센세이션했어요. 그 백악관 과학 수석이 저기 발표하기도 전에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 같이 하면 될까 이런 얘기들을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할 정도로 센세이션했고 저는 그런 과정에 이제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풀스택 기반의 이제 NPU 혹은 다른 칩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인프라스트럭 기반에서 소셜 에코시스템 새롭게 도입돼서 그 소셜 에코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 모델, 특히 공공형 레퍼런스 모델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방법들, 보편적 접근들이 가능한 방법들을 만들고 그게 유행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설계해 나가면 사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뭐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주요 AI 전환기에 아마 시장에 대한 접근성들은 가장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AI 기본 사유라는 비전과 그리고 유엔 기구들과 함께 그 어떻게 보면 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오늘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AI 기본 의료에 대해서 이제 협력해서 하나의 이제 인도네시아의 의료 시스템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AI 기본 의료라는 형태의 AI 전환 과정 중에 함께 갈 거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계획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개발, 그리고 업스테이지 같은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그룹들, 그리고 그 MPU 칩 같이 저희가 이 생태계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룹들이 사실 이 전 세계 하나의 에코시스템이 형성되는 과정에 굉장히 주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 자리가 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정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휴먼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국가들에게 우리 휴먼 인텔리전스를 뭐 우리가 개발도상국부터 지금 선진국까지 이제 구축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좀 의미가 더 깊게 이제 느껴지고, 또 그 과정에 저희 같은 회사들이 그런데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잘 같이 구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스토킹 대표님 주제가 더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주제로 우리 의원님께서 좀 확장을 시켜 주셨는데, 근데 의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그래도 추가로 좀 의견 공유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그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또는 선진국의 차이가 그런 휴먼 인텔리전스의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이런 시대에 우리가 AI, 앞으로는 이제 AI 인텔리전스가 지금 저보다는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AI 인텔리전스를 더 많이 써야 되냐, 또 우리는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업스테이지 하나의 회사가 뭐 좋은 모델을 만들고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은 모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LG가 마찬가지겠지만 따라서 우리 사회 전반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굉장히 좀 무게감, 이런 걸 좀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이 많이 생각한 영역은 아니지만 의료 영역에서 이 AI를 쓴다는 것은 너무나 좋고, 다만 이 의료 영역에서는 아마 이 토큰이 훨씬 더 많이 소비될 것 같아요. 이미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제가 병원 한번 가더라도 서류가 엄청 많잖아요. 의사가 저를 이해하려면 그게 다 입력 토큰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토커노믹스를 잘 준비해야 어떤 기본 의료 사회, AI 사회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원장님도, 임 원장님도 좀 의견 있으실까요? 뭐 다들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개도국이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인텔리전스 수준을 높이는데 AI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뭐 반대급부로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받는 뭐 계층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생각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잘하려면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열심히 발전을 해가지고 앞서 나가 있어야 그런 고민이 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좀 변곡점이기도 하고 뭐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한국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생태계를 생각하는 거랑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거가 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세계에서 한국에 거는 기대는 이제 예전처럼 뭔가 지금 만들어진 게임의 규칙 안에서 경쟁해서 우리가 먼저 경쟁에 앞선 데를 쫓아가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대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룰 세팅을 어디서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AI가 문명사적 전환을 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의 우리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져 있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체계, 국제 질서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회복지 시스템 이게 모든 것들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시스템의 근간인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이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일종의 디지털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구축돼서 이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형평성이라든지 아주 스케일업이 됐다 그러면 사실 세계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느 국가도 먼저 레퍼런스 모델들을 이런 식의 사회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사회로 가야 되고 설계돼야 된다는 거를 꺼내놓는 국가가 없어요. 보통 그걸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발을 좀 뒤로 빼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나 이후로 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한국의 고도로 민주주의된 사회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경제적 영향이 높은 나라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식민화돼서 제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국이 안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사실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AI 생태계가 굉장히 골고루 이제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먼저 맞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 먼 미래도 아니에요. 한 5년에서 15년 정도 다가올 사회들에 대한 원형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제공된 원형 안에서 아마 우리가 만든 룰들이 이런 UN AI 허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유되는 형태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여기서 그 룰을 세팅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룹들은 뭐 저처럼 이제 국회에서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여기 있는 개발자분들, 사이언티스트들 그리고 스타트업들 그리고 조금 이제 규모 큰 회사들이 이런 식의 변화들을 아마 주도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변화들을 주도해 나가고 우리가 만들어진 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갈 때 아마 유럽이 예전에 했던 역할 그리고 미국이 했던 역할과 그 경제 블록들이 한국 안에서도 좀 제3의 블록들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세대 경제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될까? 과연 지금처럼 뭐 화폐 기반 지금 같은 화폐 기반으로 될까? 혹은 뭐 이제 노동하고 기업에 고용돼서 사람이 사람을 고용해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에 받는 샐러리를 가지고 수요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 무너질 것 같아요. 그 AI로 인한 생산량은 고도화돼서 높아지고 하지만 수요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이 생산량이 높아졌을 때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예전 그 다시 대공황 때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고 전 세계 경제 콜랩스 해버렸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적 이코노미 혹은 이제 수익에 대한 분배 구조 혹은 내가 가진 데이터들을 어떤 컨트리뷰션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내가 컨트리뷰한 데이터에서 만드는 인텔리전스에 대한 서버리니티를 어떻게 확보하냐 예전에 없던 메커니즘이 설계돼야 될 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서버리니티에 대한 개념들도 사실 국가 주도의 우리 거 여기서 훨씬 넘어가서 이제 AI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인텔리전스 시스템과 거기서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 노동 시스템들에 대한 거버넌스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게 국가 단위로 될까 혹은 국가 간의 연대체로 될까 혹은 우리가 공공연하게 나서지 않으면 뭐 구글이나 몇 개 기업들이 독주하는 체계가 될까 우리는 갈림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 한국에 계신 우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의견들을 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기술들에 대한 임팩트를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소버린티라는 개념도 전통적인 개념에서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한국이 다시금 이제 다른 형태의 사회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또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소버린의 어떤 개념이 뭐 우리 국내 산업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특히 우리 국가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한 위치를 봤을 때 이제 급변하는 이제 이 새롭게 이제 등장할 이 세계에서 우리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체제를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떻게 모두가 좀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탠다드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좀 깊이 감화가 되고
사실 우리 MPU 회사도 그렇고 오늘 저희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기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어떤 스탠다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또 그렇게 해야 이 영역에서 또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관점을 많이 공유드렸는데 또 의원님 말씀과 얼라인되는 게 있고 또 우리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 회사들도 우리가 관점이 뭐 글로벌 모델들을 단순히 이제 캐치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그 프론티어에서 새로운 그 표준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관점으로 다 이제 지금 임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또 우리 썬킨 대표님 한번 좀 의견 좀 우리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방금 전에 우리 또 좀 의원님 말씀 주신 데 이어서 좀 추가로 더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MPU 이야기하는 자리긴 한데 어쨌든 오늘 좀 저희가 네. 더 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이제 기어를 바꿔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뭐 내려보겠습니다. 뭐 오늘 MPU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앞으로는 이게 그 정말 모든 걸 바꿔놓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시간 회사가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AI가 가서 또는 뭐 그런 인텔리전스가 가서 일하게 되는 거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토큰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결된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뭐 앞으로 경제라는 의미가 재화가 아니라 이제는 AI가 얼마나 그 사회가 활동하느냐로 좀 바뀌게 될 것 같다는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제가 좀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좀 내려오면은 이 특히나 모델은 저희들이 만들지만 이걸 서빙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1000장의 고성능 엔비디아 1000장의 N사를 쓰고 있는데 이 비용만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나옵니다. 100장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기본 의료를 한다거나 저희들은 지금 그 대국민 포털 서비스 혹시 아시죠?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랑 같이 일하는데 그 대국민 포털만 하더라도 하루에 거의 1트릴리언 토큰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트릴리언 토큰이면은 뭐 여기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은 우리 N사 GPU로 따지면 10,000장이나 필요합니다. 10,000장이면 지금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 주신 이 그 AI 칩은 훨씬 더 효율성이 좋아서 뭐 한 30,000장이지만 비용은 전체 비용은 더 낮습니다. 예, 비용은 예. 뭐 절반 수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 칩을 좀 빨리 받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표님처럼 이렇게 그 칩을 만드는 회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좀 중요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오 의원님이 꿈꾸시는 그런 세상을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칩의 중요성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장님도 의견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국가의 경쟁력, 뭐 개인의 경쟁력, 결국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야 뭐 누군가한테 잘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경쟁력을 갖추는 거에 이제 앞으로는 기본이 AI의 힘을 같이 빌려가지고 AI와 휴먼이 같이 만들어 가야 경쟁력이 많이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AI의 파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뭐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토탈 비용이 저렴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너무 비싸면은 결국 이제 경제 성장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속을 할 수 있는 필요해서 NPU 같은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하드웨어 반도체가 중요한 이제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필요해서 NPU가 더 성장을 해가지고 이 국가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국내 NPU사들이 열심히 도전을 해줘가지고 이런 전체 AI 역량 그리고 뭐 각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데 핵심 주춧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근데 아쉽게도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씩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개발자분들도 많고 스타트업분들도 많은데 뭐 지금 그리고 한 10년 전, 20년 전 그 뭐 미국이나 뭐 여러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된 데는 곳들은 다 생태계를 잡는 곳입니다.
생태계를 잡고 그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한 곳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굉장히 막대한 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죠. 그 룰을 세팅하는 그룹들, 생태계를 형성하는 그룹들이 결국 이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경제에서는 거의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잘 아실 것 같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AI 전환기에 어떤 세계가 올 것인가, 어떤 생태계가 올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분명히 굉장히 뚜렷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15년, 20년 뒤에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다음 5년간에 만들어질 원형들이 결국 그 다음 10년간의 AI 전환들을 끌어나갈 거고, 그러면 AI 전환에 대한 1차적인 새로운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대한 1차적인 전환들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회가 되고 어떤 생태계가 구축되냐라고 하면, 저는 그 영어로는 뭐 플래니터리 인텔리전스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각 국가별로 구획돼 있고 휴머널리 시스템은 구축돼 있던 게 결국 플래니터리 단위, 지구 단위의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거고,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있고 국가들이 가진 독자적인 인텔리전스 시스템 떨어져 있지만, 이 플래니터리 인텔리전스를 부르는 모종의 이제 파운데이셔널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매개되는 형태가 될 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만들어진 독립적인 인텔리전스는 이 매개점을 통해서 일종의 하나의 통합된 지능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플래니터리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런 식의 에코시스템 구성이 됐을 때 과연 그 플래니터리 인텔리전스가 어떤 형태의 가치를 갖고 어떤 형태의 지향점을 갖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의 영역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뭐 산업 경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텔리전스는 그 국가의 존립 자체나 국민들의 삶 자체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형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공지능이라는 표현, 퍼블릭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 시장 논리라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으로 아마 퍼블릭 인텔리전스, 공공지능 형태로 일종의 AI가 인프라스트럭처로 깔리고 나서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수많은 산업들 혹은 사회 시스템이 형성돼 나갈 거고, 그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코노믹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사실 NPU에도 영향을 주고, 그 업스테이지의 인텔리전스 시스템 그리고 한국이 가진 수많은 뭐 의료인공지능의 다양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로 가게 될 때 과연 뭐 우리가 지금 있는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GPU가나 아니면 칩이 100이라는 성능을 가졌을 때 계속 101이나 105를 지향해서 만든 방향으로 갈 것인가, 혹은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95%, 98%의 성능의 칩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랬을 때 NPU가 가진 이제 사업적인 지향점들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고, 거기서 시장성을 확보하다 보면 당연히 넓어진 시장성과 자금을 통해서 이 보편적인 칩으로 만들어질 그 생태계의 한 축이 될 거고, 그 안에서 만드는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다시 100을 넘어선 이게 선도하는 이제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스테이지 인텔리전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인텔리전스의 지향점들을 어디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보편적으로 쓰임을 가지게 만드냐에 따라서 아마 여기 관련된 생태계는 달라지고,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용들에 만약에 이게 퍼블릭 인텔리전스 모델을 하다 보면 공공자본들이 투여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공자본과 준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블랙록 같이 굉장히 글로벌 자본 플랫폼들이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가 저는 현재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만든 불평등이나 차이를 완화시키는 방식, 그리고 그게 한국의 새로운 형태의 산업 동력, 생태계 동력들을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마도 뭐 한두 개 회사가 아닌 한국 전체 생태계가 전 세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고, 이런 식의 이노베이트한 방향성과 비전과 공공과 공공 간의 연결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아마도 미국의 민간 주도의 혁신들 혹은 중국이 만들어진 어떤 큰 이제 생태계의 사이에 끼어서 아마도 디지털 산업에서 아마 3등 정도 하게 될 거, 잘해봤자 아시겠지만 디지털 경제나 산업에서 3등은 저희 의원들한테 이렇게 선거 3등이랑 똑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큰 전환기 때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들을 저희가 조금 더 열어놓고 같이 진행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뭐 우리가 어떤 생태계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새로운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셔서 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우리 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임회 원장님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네, 뭐 인공지능이 최근에 뭐 엄청나게 화두가 되고 있고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뭐 심지어 뭐 아이들까지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뭐 소버리너티도 뭐 다 내재화를 하겠다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더 큰 관점에서 이런 NPU사들 그리고 LLM을 직접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뭐 그리고 클라우드 센터 뭐 에너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AI를 국가적으로 이걸 잘 확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필요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낼 거라고 좀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프랙티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가 몇 시간 일했어 이렇게 묻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몇 개의 토큰을 사용했지 이렇게 말을 할 것 같고요. 이미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대표나 또는 엔비디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을 토큰을 얼마나 쓰는지로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토큰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우리 LG 엑사원으로 들어가면 LG도 쓸 수 있고 우리 업스테이지에 오시면 솔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쓰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 그 필요해서 칩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토큰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보시면 너무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지 또 저희 또 우리 NPU의 중요성과 또 더불어서 우리 파운데이션 모델 전체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